제 여자친구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.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나서 정말 기뻐했었죠.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친구가 너무 많이 운다며 힘들어합니다.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계속 우는데 목소리도 엄청 크거든? 아무리 달래고 별별 걸 다 해봐도 계속 울기만 하고 원장님도 걱정하시고 힘들어. 아이가 매일 울면 얼마나 힘들까. 여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해결책을 찾아주었는데요. 여자친구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. 내가 이런 이야기 듣자는 게 아니잖아. 내가 전공자인데 방법을 모르겠냐고.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고 화를 내니 너무 섭섭하네요. 네, 교수님, 저는 여자친구가 화를 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?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사실 여자친구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. 좀 공감이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. 네,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.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,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는 바를 느껴보려고 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제 출발점이 되고 그 행동으로 실천될 때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남자친구도 사실은 나름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? 아마 이제 여자친구가 속상한 것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가지고 좀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속상했었던 마음을 가장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위로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. 그런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좀 상대방의 입장, 여러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좀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이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. 심하게 울고 또 오래 떼를 부리는 이런 아이들도 공감을 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? 물론이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떼를 부리거나 큰 울음을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. 그 마음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행동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참아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바로 그치게 하는 것에 그런 결과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히려 그 속상한 마음, 언짢았었던 마음, 그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공감해 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. 우리 반에는 노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 달째 울고 있었어요. 왜 우는지 말도 안 하고 바닥에 누워 자지러지듯이 울었어요. 몸부림을 치며 우니 안아줄 수도 없고 반 아이들은 쳐다보다가 따라 울고 한 달 넘게 우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컸어요. 그 일로 남자친구와도 자주 싸웠어요.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거든요. 그리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혹시 노랑이도 이런 마음일까?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 울음을 그칠 수 있지 않을까? 그날도 노랑이는 울면서 등원을 했어요. 왜 마음이 속상한지 물어봤더니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같이 음악 들으면서 오기로 했는데 동생이랑 나랑 시끄럽게 한다고 엄마가 음악을 안 틀어줬어요. 노랑이는 엄마랑 동생이랑 함께 음악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속상했구나? 선생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속상했을 것 같아.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조금 더 울더니 저에게 안아달라고 했어요.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. 저는 그동안 울음을 빨리 그치게 하는 걸 목표로
노랑이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었더니 노랑이는 긴 울음을 멈추었습니다. 노랑아 고마워. 남자친구에게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겠죠? 네, 그렇다면 선생님이 남자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노랑이도 좀 필요한 위로가 있었던 걸까요? 노랑이한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위로가 아마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. 좀 슬펐었던 마음이라든지 속상했었던 마음,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때 그때 비로소 울음이 좀 그쳐질 수 있거든요. 울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면 감정이 너무 격앙이 되니까 그것을 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일단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. 네,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2살, 3살 아이도 엄마가 아프면 걱정을 해주고 또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거든요.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. 본인이 그렇게 좀 좌절스럽고 좀 슬프고 이런 상황에서 공감받고 위로를 또 받았었던 상황이 있으면 그 경험을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또 어떠한 경험을 받는지에 매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런 공감과 또 위로를 잘 한다고 하면 아주 어린 아기도 이렇게 공감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네, 제가 봤었던 사례에서는요, 만 1세 아기들반이었어요. 이제 한 친구가 엄마랑 헤어지고 너무 많이 울고 있었어요.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다른 만 1세 영아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위로하더라고요.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겠네요.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공감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. 어린이들이 속상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. 그럴 때 그 행동, 울음이라든지 떼쓰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그 이면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할 때 그때 이런 영유아의 공감 능력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고요. 정서 조절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내 마음이 보이나요? 오늘 공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좋은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